2024학년도 대학 입시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원서 접수를 모두 끝마친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6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원서 접수에 대한 통계가 나왔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시 원서 접수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전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재학생은 감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은 증가를 해서 전체 인원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우리 졸업생과 검정고시 학생들이 역대 28년 만에 최고 수치를 보인다, 뭐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접한 상태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요.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023학년도 작년이죠. 정시 경쟁률을 소개할 때 보여줬던 기사인데, 자, 2022학년도에 정시 경쟁률은 상승했다. 중앙대는 무려 10.67을 찍었다. 정시에서 경쟁률이 10대 1은 넘게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몰린 거죠. 2022년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자, 정시가 40%를 늘려라 했을 때 보통 2023년까지 이게 맞추라고 그랬는데 많은 대학들이 22년도에 거의 다 40%를 맞췄고, 자, 정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시로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재수생들도 많이 온다고 해서 수능 시자 수가 증가했다. 정시로 많이 확대됐다. 이런 기조가 있었고, 게다가 2022학년도 부터는 수능이 통합이 되는 첫 해였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튼 정시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의 경쟁률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정시입니다. 서울대 경쟁률이 3.2대 1로, 또 연세대가 3.7대 1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기사를 봤지만 여기서 서울대는 4.13대 1이었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4.76대 1이었는데 이게 2023학년도 작년 정시 때는 줄었다. 전년도에 정시에도 과열되다 보니 무서웠죠. 그죠? 그런 기사를 접하고 나서 그래서 하향 안정지원 추세를 한다.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현역이든 정시는 무섭다. 아무리 인원을 많이 뽑아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실제 접수하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정시에서 경쟁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3학년 정시도 인원이 많이 몰릴 거라고 많은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내놓는 그 분석 자료들이 뭐냐면 수능 상위권, 그러니까 수능 성적 잘 받은 아이들이 수시에 다 붙은 것 같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입시 기관들이 예측하는 이 자료들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에 반등이에요. 이거 하나 말한 얘기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시로 다 붙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시에서는 지원할 자원들이 많이 없었다. 이게 다 예상하는 어떤 얘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이 2023학년도 정시 전에만 하더라도 전년도 기조를 이어받아서 상당히 정시 경쟁률이 오를 거라고 많은 입시 기관에서 예측을 했는데 보란듯이 다 틀렸죠. 자, 우리 올해 수능 이 보도자료 9월 12일 날 나왔죠. 수능 원서 접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신없어서 아직 제대로 제가 이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다 보셨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3,440명이 감소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3 학생들이 가장 인원수가 역대 최저의 학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보다 3,442명이 감소한 거는 줄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보세요. 2023년 대비 2024학년도 재학생은 무려 23,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은 17,000명 늘었고 검정고시생도 2,700여 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3,442명이 줄었지만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졸업생이 17,000여 명이요.
검정고시가 2,700여 명이 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놓고 보면 자, 재학생 대비 졸업생 검정고시의 비율이 35%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국어, 수학, 탐구를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부터 통합 수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국어는 말 그대로 관심 있는 과목 풀어라 하는데 보통 문과 쪽 아이들은 화작을 보고 우리 이과 계통은 언매를 보는 경향이 있었고 수학은 뭐 이과는 미적 기하를 보는 거고 문과는 확통을 봤는데 똑같은 원점수를 맞더라도 표준 점수에서 언매가 더 높게 나오고 미적이 더 높게 나왔죠. 지난 2년을 거쳐서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공통으로 보는 과목에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면 이 선택 과목의 점수도 높게 나온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는 언매와 미적으로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언매와 미적이 많이 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재학생 수는 전년 대비해서 23,000여 명이 줄었고 그리고 졸업생 수는 17,000여 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3,440명이 감소하긴 했지만 이 졸업생들 증가 폭에 좀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섭죠.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 재학생들, 이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학교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약대를 갔던 아이가 짜잔 9월달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조금 겁나더라고요. 너는 왜 왔니? 당연하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다 보니 우리 재학생들은 조금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3년차 통합수능 N수생 35.3%. 그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 학교의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를 택한 학생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나는 수능 공부에만 매진하기 위해서 학교를 빨리 때려치우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죠. 이 학생들은 정시파들보다 더 무서운 아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3 재학생들의 1등 확보가 초비상이다. 너무 언론에서 이렇게 무섭게 떠들어대요. 킬러무랑 배제로 쉬운 수능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수생들, 삼수생들, N수생들이 몰리죠. 저희 학교 같은 기준 놓고 보더라도 군대에 복무하면서도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 곧 제대하는데 말년에 시간이 남아서 공부하기에 유리해서 시험 보겠다는 학생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년보다 이 재수생들의 비율이 재수생들의 응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자,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이지만 N수생들 이건 또 27년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50만 4,588명이 접수했고 이렇게 통계표를 나타냈는데 요 숫자들 검정고시와 졸업생이 한 35% 된다. 이런 기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되게 무섭게 만들어서 그게 반영된 게 바로 수시 원서 접수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은 좀 많이 피해갔던 것 같고요. 최저가 안 나온 친구들은. 그리고 만만해 보이는 종합 전형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았나. 제 자체 판단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건데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학교 지원하는 아이들 봤을 때 최저가 안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지도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자꾸 한 레벨 낮은 대학으로 수도를 유도하고 6개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강점이 보이면 종합전형으로 많이 유도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시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분석해드렸지만 서울 상위권에 있는 종합전형이 많이 터졌죠. 많이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자, 9월 모평서 쉬웠던 수학은 이제 어려워지고 과탐투에서 최상위권이 몰릴 것이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수능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이번에 쉽게 나와서 이제 국어 수학에 대한 어떤 변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불수능이 아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되게 수능 모의고사 잘 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표점에 대한 차이가 심해지면 실은 좀 불공평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수학을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수능이 수학에서 9월 모평에서 쉽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되지 않겠냐라고 추측하는 거고 과탐2가 재밌죠. 서울대가 과탐2 이제 강제조항을 좀 빼면서 과탐2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우리 이번에 서울대도 자연계열 쪽에서 많이 특히나 생명 쪽에서 많이 경쟁률이 오른 걸로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는 거를 봤는데 물론 일반 전형은 최저를 반영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눈치 때문에 이 6월달 모평에서 과탐2에 대한 표준 점수가 뭐 90점 이상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눈치껏 과탐2에 몰리다 보니 오히려 과탐이 많이 빵꾸가 날 줄 알았는데 많이 몰렸습니다. 원을 선택했던 인원이 줄고 투 선택했던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눈치껏 잘 움직입니다. 물론 개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겠지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학원이나 또는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유도하다 보니 아마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투에 자신이 있어서 선택하는 아이들이란 문제가 없지만 말 그대로 로또의 개념으로 선택하는 아이들은 별로 재미를 못 보지 않을까. 아주 잘못 선택한 경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원에 대해서 소신껏 준비한 친구들은 소신껏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는 모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죠? 이렇게 예측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수능을 6월, 9월 통해서 한 중간 주점에 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최저가 필요한 친구들 또는 정시까지 가야 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모의평가 활용 어떻게 하느냐? 분석해야죠. 내가 뭘 틀렸나? 내가 뭐 때문에 시간 배분을 못했고, 내가 어디서 당황했나? 혹시나 6월 달에 시험 결과에 너무 안주해서 그냥 공부 좀 덜 한 건 아닌가? 내지는 또 너무 긴장해서 못 본 건 아닌가? 또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으로 인해서 좀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준킬러 문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대처를 못한 건 아닌가? 잘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계 교재 우리가 100%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50% 연계지만 또 영어 같은 경우는 간접 연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수능에서 연계한다고 하는 이런 교재들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복습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전 연습.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한두 번씩 저녁에 이렇게 실전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파이널이나 또 봉투 모의고사 많이 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전의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준비하시고요. 뭐 사설업체에 나오는 모의고사든 뭐든 주어진 시간 안에 연습하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영어는 뭐 단어만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푸는데 5분, 1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의고사 같은 환경을 좀 만드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석들을 많이 해 놓는데 제가 잠깐 좀 인용을 좀 하자면요. 자, 9월달 모평 분석 자료에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100분위 기준으로 어떻게 점수가 나올 건지 대충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맞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공교육 내에서 고등학교의 자료들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범주 내에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시를 꿈꾸는 아이들은 이 100분위 평균들을 좀 주목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제 평균 등급으로 얘기했는데, 이 100분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죠. 서울대부터 여기 동덕여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요 과목들에 대한 평균을 좀 잘 보시면 이게 인문이고요. 이게 자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시에 지원했던 건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시 납치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00분위 기준으로 얼마나 이 바운더리 내에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분석하신 대로 자, 고려대 가려면 평균 95.76 100분위 평균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경희대는 뭐 경희대 중앙대는 또 약간 다르게 이렇게 평균을 좀 냈습니다. 상위권과 그 다음에 하위권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일부 고등학교들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인데 이런 게 좀 그래요. 국어 1등급 학생들 중에 88.5%가 원매 선택한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11.5가 이제 화작일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작은 보통 인문계열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자연계를 하다 보니까 문과에서 1, 2등급 맞기가 쉽지 않는 거죠.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최저 충족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2등급도 원매가 훨씬 많고요. 3등급도 많고요. 그죠? 4등급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한 4등급까지는 그래도 모든
그 자연계열 아이들이 언매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경향으로 봤을 때 자연계 아이들이 국어도 상위 등급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거 없죠. 미적 기하가 뭐 거의 95% 가까이. 그래서 수학은 우리 문과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최저를 반영하는 이런 대학에서 이 문과 학생들이 충족시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2나 3이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탐구, 수학탐 두 과목이 다 2, 3등급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참 어렵죠. 국어나 영어가 뭐 확실하게 1, 2등급이 나오면 좀 덜 부담되겠지만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수학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도 압도적으로 우리 자연계열 아이들, 미적분 계산색한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요번에 특히나 우리 학교 학생들 놓고 보면 6월 달에는 2등급이 참 많았는데 요번에 2등급 맞았던 아이들이 다 그냥 망해서 최저에 대해서 참 비상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특히 작년도 9월 달에 이 영어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 놓고 보면 약간 아이들이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영어에서 잘 나왔던 아이들이 1등급, 2등급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등급은 소폭 상승을 했고 수능에서 2, 3등급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2, 3급 영어를 2, 3등급 맞은 아이들들이 보통 뭐 2합 5니, 2합 6이니, 2합 7이니 또는 3합 6이니, 7이니 하는 이런 최저를 맞추는데 영어를 반드시 사용하는데 평소에 2등급 맞았던 아이가 3등급이 되어버리고 3등급 맞는 아이가 4등급이 되어서 최저를 충족 못했던 아이들이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이게 9월 달에 쉬웠기 때문에 방심한 결과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9월 달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1, 2등급의 비율, 1, 2, 3등급의 비율 대비해서 9월 달이 더 낮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긴장하고 영어에 대한 공부 비중을 좀 더 늘린다면 오히려 이 중간 지점의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반드시 1등급을 맞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있죠. 메디컬 계열 쓰는 의예과나 수의과나 그다음에 약대나 이런 내 아이들은 반드시 1등급 영어에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대학들은 서울대마저도 3합 7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2등급만 맞아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뭐 맞으면 좋겠지만 뭐 별로 제가 영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1등급 맞는 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지간한 학생들이 2등급과 3등급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6월달 대비해서 2, 3등급이 적게 나온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충격 요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년도와 비교해서 최저 충족률을 봤을 때 전년도에 보다는 최저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비교했을 때 최저가 다 좀 덜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종합이니까 고대 학추 같은 경우도 인문은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충족률이 좀 더 높아졌고 자연은 좀 떨어졌고요. 성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이것도 그 모든 학교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 일부 고등학교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든 전국에 있는 데이터하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최저 충족이 관건이죠. 그래도 서울이 다른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보다는 그래도 수능에 대한 학업 역량이 더 높다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최저 충족이 이렇게 좀 낮습니다. 보통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우리가 메디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0% 70% 가까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주말에 쉬는 날 또다시 마이크를 잡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태성고 3학년 학생들을 포함해서 수능 최저가 필요한 그 전형에 지원했던 친구들 너무 경쟁률이 높고 낮음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그 공부의 분량들을 차근히 좀 채워가시고 이제 9월 18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좀 더 충실하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이전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유쾌한 영상으로 또 유익이 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